CJ 스트라우드는 현재 NFL 판도를 뒤집어 놓고 있는 휴스턴 텍산스의 쿼터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쿼터백도 아니고 루키 쿼터백입니다. 이 선수가 프로 레벨에 올라와서 한 시즌 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신체 조건과 필드를 보는 능력, 그리고 스로우의 정확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스트라우드의 멘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우드가 남들보다는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성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역경들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NFL 플레이오프까지 씹어먹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콜리지 버나드 스트라우드 4세, 줄여서 CJ라고 불리는 스트라우드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있는 렌초 쿠카몬가라는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직까지 CJ의 J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니어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보이긴 합니다. 4남매 중 막내로 어렸을 때는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라우드 가족의 운명은 콜리지 버나드 스트라우드 3세, 즉 CJ의 아버지가 여러가지 중죄를 범하고 38년형을 받으면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때는 CJ 스트라우드가 아직 중학생이었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짐이었죠.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엔 아버지가 사준 공으로 같이 캐치볼을 하면서 미식축구 선수에 대한 꿈을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그나마 여유롭게 로컬 동네 팀에 들어가 또래 아이들과 같이 뛸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던 스트라우드는 9살 때 이미 공을 50야드씩이나 던졌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2배나 강한 어깨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트라우드의 유년 시절 코치인 윌리 먼포드가 말했죠. 먼포드는 유스 레벨 코치 생활을 30년을 하면서 그런 재능은 처음 봤었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스트라우드만 나오면 상대팀 코치들은 모두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선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과 함께 매번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스트라우드도 롤모델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식축구화를 살 돈이 없어서 경기를 뛸 때마다 바르는 물집이 수도 없이 잡혔고 렌즈 살 돈이 없어서 한쪽 눈만 렌즈를 끼고 안 낀 눈은 최대한 감고 경기를 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재능은 넘쳐났지만 이 재능을 다듬어줄 개인 레슨 코치를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드류 브리스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CJ 혼자 본인의 포텐셜을 다듬어갔다고 합니다. 영양가 높은 식단은 꿈도 꾸지 못했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나왔던 음식 중 남은 음식을 스트라우드 가족으로 보내줬다고 하네요. 이런 환경에서 CJ에겐 미식축구밖에 없었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컸고 이걸 이루기 위해선 미식축구 선수로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거죠. 하지만 이런 역대급 재능에게도 미식축구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고등 레벨에 들어가서 2년간은 사실상 백업 쿼터백으로서 벤치만 지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쿼터백 유망주들이라고 하면 브라이스 영과 DJ 유가 있었고 이 선수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미식축구 명문대학 팀들에게 러브콜과 오퍼를 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트라우드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우드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본인의 발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3학년 때 콜로라도 대학의 오퍼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4학년 다른 메이저한 대학들에게도 장학금 제의를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고등 커리어를 만들어냅니다. 대학 진학할 때는 정말 딱 브라이스 영과 DJ 유 다음 쿼터백 랭킹 3위로 평가받았고 결국 2020 시즌을 시작으로 오하이오 스테이트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저스틴 필즈라는 미래의 1라운드 픽 주전 쿼터백이 있었던 OSU 팀에서 스트라우드는 1학년을 뒤에서 배우고 2년차 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스트라우드가 선발 쿼터백으로 뛰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대학 미식축구 팬들은 스타의 탄생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볼게임 로즈볼에서 학교 역대 최다 야드인 573 패싱 야드를 던지며 터치다운을 6개나 만들었고 대학 1부 리그 MVP 상인 하이즈먼상 투표에서도 탑4 안에 들었습니다. 다음 시즌엔 제가 본 대학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다이너스티를 이끌었던 조지아 대학팀을 상대로 348야드와 터치다운 4개를 기록하며 거의 이길 뻔했지만 아쉽게 42대 41로 패배하며 대학 커리어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때도 하이즈먼 투표에서 탑4 아니 탑3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스트라우드는 NFL 진출 의사를 밝혔고 드래프트와 컴바인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NIL Name, Image and Likeness 계약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벤틀리도 샀다고 합니다. 톱 레벨 대학 선수들은 이제 돈을 이렇게나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네요. 이제는 꽤 순탄할 것만 같았던 스트라우드의 선수 생활, 사실 프로로 전향하자마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S2라는 지능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가 하위 18%였다라는 루머가 떠돌기 시작한 거죠. 예전엔 선수들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원더릭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건 선수들의 일반적인 지능을 평가했던 테스트라면 S2는 각 선수가 얼마나 정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습득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100점 만점에 18점이면 상당히 낮은 점수인 건 확실하죠. 또한 브라이스 영은 98점이었다니까 비교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루머였고 정확한 결과 내용인지 몰랐던 상황에서 일단 드래프트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루머로 인한 스트라우드의 주가 하락은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브라이스 영 다음 1라운드 전체 2픽으로 휴스턴 텍산스에게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선수가 나란히 뽑혔을 때 서로의 운명이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극명히 엇갈릴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었죠. 휴스턴에 입단한 CJ 스트라우드는 루키 감독인 디미코 라이언스 그리고 루키 공격 코디네이터인
바비 슬로익과 선수 생활의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우드의 믿기지 않는 활약이 시작됩니다. 물론 첫 3경기에선 승리보단 패배가 많았지만 캠 뉴튼과 저스틴 허버트 다음으로 커리어 첫 3경기에서 900 패싱 야드를 넘긴 NFL 역사상 단 3번째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 커리어 첫 패스 시도부터 인터셉션 없이 191개의 패스 시도를 던지며 프레스콧이 가지고 있던 무 인터셉션 176 연속 패스 시도 기록을 깹니다. 9주차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의 경기에서는 한 경기 루키 최다 패싱 야드 기록을 470야드 퍼포먼스로 박살냅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터치다운 5개와 클러치 능력까지 입증하며 리그 상위권 쿼터백 반열에 올랐고 시즌 전체적인 모든 기록들을 도합해서 봤을 때 역대급 루키 쿼터백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뇌진탕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던 2경기를 제외해도 스트라우드의 4108야드는 리그 역대 3위 기록입니다. 앤드류 럭이 2012 시즌에 16경기를 뛰고 4374야드를 던졌는데 경기당 274야드를 평균적으로 던졌던 스트라우드에게 한 경기만이라도 더 뛸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1위 자리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나 많은 야드를 던졌는데도 더 신기한 건 바로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입니다. 역대급 루키 쿼터백 시즌들을 봤을 때 야드 생산에서 톱10 안에 드는 선수들은 모두 인터셉션을 10개 이상 던졌습니다. 하지만 CJ 스트라우드만 5개밖에 안 던졌죠. 루키 쿼터백이라면 첫 프로 시즌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고비들을 이겨내며 그 후 플레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편인데 스트라우드는 리그에 들어오자마자 완전 NFL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저번 주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는 스트라우드가 패서 레이팅 157.2에 해당하는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손쉽게 이겼습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승리까지 해본 스트라우드, 이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휴스턴이라는 슈퍼볼 챔피언십 배너가 없는 도시에 우승까지 안겨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선수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만약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